아닙니다. 교수님께 인사. 아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장호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치분권대학에서 어떤 자치분권의 철학과 역사에 대해서 두 번 강의를 들으셨고, 오늘은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자치와 분권을 하는 데 필요한 언론,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2시간 강의인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주민들께서 좀 토론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강의는 2시간짜리를 좀 1시간으로 축약을 해서 하고 30분 동안 여러분들께서 제가 만든 설문지를 만든 이유는 그 설문지를 토대로 한번 서로 지역의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장께서는 그걸 한번 좀 취합을 해봐서 설문문항 취합을 해서 각 조별로 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비슷한지,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양평군 내의 지역의 소통 문제, 언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지역 내에서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양평은 직접적인 제가 연구는 없고 한 7년 동안 가평에서 살았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젊은 시절에. 그때 가평 사람들의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양평이랑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은데 항상 양평에서 그 국회의원이 나오고 가평 출신은 못 나온다. 가평은 좀 인구도 적고 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또 떨어져 나가서 가평은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평 살 때 이쪽 설악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드나드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뭐 좋은 데 사시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를 보면 자치와 분권. 제가 자치와 분권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제 우리가 시대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왜 자치와 분권을 해야 되는지, 이게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철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자치와 분권이라는 것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 제가 설명드리고, 그럼 자치라는 것이 해야 되는데 왜 잘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이제 이 언론이라는 미디어라는 소통이라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각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분권이 이제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개헌안까지 만들어서 헌법 조항이 아주 지방분권 국가다라는 걸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그 개헌안이 나왔을 때 여론조사만 본다 하더라도 국민의 다수가 거의 70% 가까이가 이런 지방분권 조항을 아예 헌법에 명시 못 박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정도로 지방분권을 하고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를 보면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셨죠. 지방자치는 한국의 봉건주의 국가인 이시조선 또는 그 고려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전통적인 한반도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소위 민주화라는 군사독재에서 벗어나면서 민주화 6.29 선언을 뭐 여러분들 다 이제 그 6.29 선언 당시에 그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그때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민주주의를 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6.29 선언이었는데 1980년대 후반에 그 당시에 보면 대통령 직선제, 뭐 기본인권 신장, 언론 자유 보장, 정당 활동 보장 등 사실상 그때 약속했던 6.29 선언 항목들 중에서 거의 다 지금 뭐 정도에 있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 정당의 자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가 없는데, 지방자치나 교육자치 이것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한 그러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럼 이런 지방자치나 이런 지방분권을 역대 정부가 무시했느냐, 관심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를 보면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한결같이 지방 분권을 하겠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
5명의 그 대선 후보자들의 지방분권 관련 주요 공약을 보면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뭐 보수 진보의 차이도 없고 영호남의 차이도 없고 수도권 비수도권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잘 안 됩니다. 진행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과연 이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이 퀴즈를 항상 다른 데서도 강의할 때마다 하는데 맞추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좀 쉬운 것 같은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통점 뭔가요? 예, 그거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통점은 또 뭘까요? 우리 수업의 주제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일단 그 다 아는 분들이니까, 자, 이분들은 공통점이 뭔가요? 대선 후보라고 아예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10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잘 보십시오. 한 분 한 분 이름 다 알고 계시고, 역대 대통령, 그리고 얼마 안 된 선거에서 등장했던 후보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유권자들이시기 때문에 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수업의 주제. 대통령 출마자. 예, 또 공약. 정치인.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숨겨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지방? 앞에는 맞으셨는데 다 지방 출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강남 사는 사람, 강남 출신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경상도, 전라도, 뭐 이분은 뭐 경기도 파주 출신도 있고, 자, 이분들은 다 어려서 태어난 곳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끌고 가는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양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정병국 의원은 한때 뭐 장관까지 하셨지만 요즘은 뭐 별로 잘 보이지도 않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지금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 어디 출신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중요하죠. 여기 양평이 고향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긴 좀 많네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제가 이런 강의를 지금 수도권에서도 하는데요. 뭐 광명, 시흥, 김포, 오산, 안양 이런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출신들은 한 5, 60명 중에서 10%도 안 됩니다. 다 외지에서, 타지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럼 다른 지역으로 다시 갈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양평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정도. 특히 이제 저희들은 뭐 연령층이 이제 어디를 가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곳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는 곳이 중요한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가 중요하냐, 출신지가 중요하냐. 거주지도 중요하고 출신지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출신지는 따지는데 왜 거주지는 따지지 않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장관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부분 특히 이제 저희 세대는 장년층 세대는 독특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있는 이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이주를 했고요. 그전에는 전쟁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고, 그전에는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 한국 사회에 많이 와서 살고 있는 소위 조선족 동포들은 부모나
또는 조부모들이 일제시대에 이주를 했던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대도시, 특히 수도권 대도시로 이주를 했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 무작정 상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다 들어봤죠? 지금 대학생들에게 무작정 상경이 무엇일까?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서울에 일자리를 찾으러 간다. 옛날에 그랬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학생들이. 옛날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또 그런 이주의 시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대중문화조차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요, 고향의 봄, 고향 생각, 고향 땅.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나의 살던 고향은. 근데 여러분들 나의 살던 고향은 이제 더 이상 초등학교에서 안 가르친다라는 사실을 모르실 겁니다. 교과서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자, 거기까지. 예. 꽃피는 산골이 고향인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불렀고 저희 세대들도 그런 노래를 불렀지만 요즘 아이돌 애들에게 그런 노래를 부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요즘 아이들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은 주공 아파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60년대, 70년대 더 살기 좋은 곳, 일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던, 자, 그런 이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정착의 시대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살다가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딴 데로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는 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보이는 게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추석 연휴가 되면 고향에 가는 젊은이들이 많을까요? 해외여행 가는 젊은이들이 많을까요? 왜 해외여행 갑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외여행 가는 젊은이들은 조상도 모르는 그런 아주 몰지각한 사람들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굳이 갈 고향이 막히는 고속도로를 타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갈 이유가 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 또래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올해 60이 됐는데 제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울 근처에 정착했어요. 명절이 돼도 고향에 안 갑니다. 왜?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살던 집들은 빈집이 됐고 고향 동네 가봐야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오히려 무슨 그 조상의 성묘하는 문제나 뭐 벌초하는 문제 때문에 뭐 오히려 갈등이나 겪고 또 돌아갈 고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이 아주 이제 정상적인 국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 왜?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면 살수록 불리하게 마련입니다. 불리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부모와 함께 자기의 네트워크가 있는,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자기가 훨씬 경쟁력 있고 유리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고 지리도 잘 모르고 이런 곳에 가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뭐 예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처럼 자기네 살고 있는 곳이 워낙 열악해서 뭐 이민을 간다거나 잠깐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후진국에서만 그렇지, 이제 요즘 청년들이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이민 가겠다, 자, 이런 젊은이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요건 이제 미국의 통계인데요. 부모 자식 간의 거리, 이걸 조사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에서 계속 일자리를 계속 많이 만들어냈는데도
일꾼들, 즉 근로자들을 찾기 어렵고 실업률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 불균형이 꽤 심해서 이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움직인 이유를 봤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최대한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부모와 자식, 여기서 성인을 말하는 겁니다. 독립된 성인이 부모와 자식 간의 평균 거리가 30km 정도. 내 부모가, 내가 성인인데 내 부모가 30km 반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크게 멀리 떨어져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교육 정도를 위해서 대학 교육이나 뭐 이런 고급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갔다가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정착하는 이런 패턴들이 선진국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런 패턴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아직 이미 이제 자식들이 다 출가하거나 다 성장한 뭐 이런 패턴, 이런 연령대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아직 40대나 5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특히 지방에서 내 자식을 키워서 대도시에 나가서 행복하게 살게끔 해야 된다는 굉장한 강박관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평에서 태어난 아이가 서울에 가서 직장을 구하면 얼마짜리 아파트를 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비싼 아파트를 걔가 살아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는 결국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주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사는 곳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른 지역이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성공하겠다라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까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지금 청년들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제가 오늘 점심 때 저희 언론학과 관련 교수들끼리 좀 회의를 했는데 대한민국 최고 좋은 대학인 연세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신임 교수를 데려오지 못한대. 신임 교수들이 안 나온대. 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그 한국의 인재들이 과거에는 모교에서 부르면 선뜻 왔대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못 온다라는 겁니다. 왜? 교수 월급 가지고 아파트는 사기는커녕 아파트 전세금도 마련할 수가 없대요. 애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못 온답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행복하게 살겠다. 강남 8학군에 가서 공부를 잘하겠다. 뭐 서울 명동에 가서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자기가 태어난 곳. 자, 여기서 지역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고 지역이 열악하다면 지역을 바꿔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이게 거의 모든 선진국들의 패턴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진국에 도달했다면 그래서 자치와 분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치와 분권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그럼 왜 안 되느냐 하는 부분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자치라는 것은 어차피 민주주의한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표자를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뽑고 시장도 뽑고 군수도 뽑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죠.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결정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만 모든 걸 다 맡기면 나라가 돌아가느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에게 모든 것만 다 맡기고 대한민국이 잘 돌아갈까요? 그럴 자신들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물론 가장 유능하고 가장 대표성 있고 가장 성실한 사람들을 선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대표를 뽑는 방법에 정부와 정당 같은 제도적이고 법적인 대표자도 있지만 법적인 대표성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대표성을 가진 시민단체나 언론이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를 하려면 청와대와 국회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조선일보도 있어야 되고 한겨레 신문도 있어야 되고 KBS도 있어야 되고 MBC도 있어야 된다는 언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면 지역을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거죠. 여기 뭐 군의원님들도 오셨다고 했는데 군의회만 또는 시장 군수에게만 모든 걸 맡기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생업에 몰두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돼가지고 잘 돌아가는 데를 보질 못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우리가 이런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개헌까지 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정당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지만 지역 단위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고 자,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에는 그런 구조가 마련된 지역들이 미안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나 분권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중요한 하부 구조가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문지를 드려봤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양평 군민이면서 양평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알고 있느냐?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느냐? 특히 언론의 중요한 기능, 정치인들이 대변해 주지 못하는 우리 지역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갈등을 벌일 때 우리 지역을 대변해 줄 사람 언론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만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맨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잘하는 일보다는 늘 잘못하는 일이 주로 부각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냥 해외 연수 갔다 뭐 등등등등 자 이런 식으로 도매금으로 지방 자치가 아무 자치의회에서 별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기가 일수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 뭐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군의원님들 다 지금 정당 소속이시죠? 무소속도 계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기초의원이 정당 공천을 받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지역 내에서 불합리하다. 기초의원들이 무슨 정당이 필요하냐?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당의 이데올로기나 정당의 정관과 관계없이 즉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그 기초의원 정도는 되지 기초의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 한때 폐지를 했는데 위헌 소송이 붙어가지고 또 그거 위헌이라고 해서 다시 정당 공천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후보들이 다 폐지한다고 다 약속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고 지지난 선거에서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고 근데 다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영역도 정당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면서 정당 내 편가르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의원들은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위원장들에게 결국 공천권이 주어지고 지역 주민들과 그 사람들 간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는 하긴 하지만 지방자치 기초의회가 중앙정당이 좌지우지를 합니다. 정당 공천제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시민사회단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80년대 그 민주화 이후에 90년대 접어들면서 지역 단위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겼습니다. 주민 특히 참여자치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이 자치의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뭐 자치의회를 감시하기도 하고 소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러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성공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은 그냥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이유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참여라는 것은 하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들도 하나의 강의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만 6천 명 되는 양평 군민들 중에서 그분들을 다 참여할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 다 개방되어 있지만 어쨌든 여기 한 50명 정도만 참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여를 하려면 기본적인 조건과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의 첫 번째 조건은 정보 습득. 이런 강의를 한대더라. 누구한테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자치분권대학이라는 캠퍼스 한다라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지역 언론에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줬지만 그중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런 거 한다더라 하지만 그 정보 습득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관심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다 관심 가지십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서 그래? 그런 걸 한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뭘 하네?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할지 말지 그런 거 왜 해? 어느 또 그런 거 할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히 이런 공감을 형성하실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대학 같은 것들은 좀 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가보고 싶다. 뭔가 들어보고 싶다. 이게 중요한 뭐 교육이다. 이런 것들 하셨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나 자치분권대학에 등록하자. 듣겠다라고 합니다. 세 번 다 오늘 세 번째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 6번 강좌를 다 참여하지만 여러 가지 부득이한 이유로 더 중요한 일이 있다거나 깜빡 잊어버렸다거나 등등 해가지고 참여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치분권대학이라는 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예외 없이 이 단계를 거쳤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행동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뭐 그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 서로 그 이념이 반대되는 집단 행동이긴 하지만 이 단계는 다 똑같이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단계가 없으면 정보가 없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행동에 옮길 수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도 행동에 옮기지 못해. 공감하지 못해도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이런 참여라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이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 수단, 제가 이제 설문지도 드렸지만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와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좀 이제 그 IT 공화국이 됐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지금 그 휴대폰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고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되질 않아서 길거리에 있는 그 벽보에 붙은 신문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관심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 틀면 종편마다 뉴스를 하죠. 9시 매시간 뉴스를 하죠.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을 누르면 거기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 건의 뉴스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집니다. 그중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뉴스를 찾는 거예요? 관심 있는 뉴스. 모든 뉴스를 다, 모든 정보를 다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정보와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조사를 26개국, OECD 국가, 유럽 선진국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적어도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뉴스는 한국을 포함한 26개국 평균이 63%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뉴스로 지목한 게 여기 있는 뭐에 관한 뉴스입니까? 지역 뉴스. 가장 관심 많은 게 지역 뉴스. 한국은 35%밖에 되질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뭐 제가 나중에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설문지를 통해서 제가 물어봤듯이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양평 지역의 뉴스를 언제 보신 적이 있습니까? KBS에서 양평 나온 적이 있습니까? 뉴스 시간에? 네이버에 양평 나온 적 있나요? 왜 안 나오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어쨌든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도 낮고 지역 뉴스, 내 지역의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래서 KBS나 MBC나 무슨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언론 매체에 여러분들의 지역이 나올 가능성들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주 대형 사고가 터지거나 군수가 큰 사고를 터졌거나 여기 양평에서 무슨 큰 수질 오염이 발생했거나 뭐 등등등등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하는 겁니다. 왜 안 나오냐? 왜 양평 지역의 뉴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자, 경기도지사니까 다 아시네요. 여러분들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까요? 자, 지금 뉴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는 뉴스는 여러분들이 돈과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 행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나 돈도 안 내는데 그게 무슨 경제 행위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귀한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내진 않지만 대신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광고를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 1시간 미만 정도,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1시간 한 50분 정도를 소비하고요.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신문을 읽는 데는 10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10분 미만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가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집에서 신문을 보는 분들 손 들어 봐주세요. 네, 여긴 좀 많네요. 네, 상당히 예외적으로. 네. 한때 1990년대 우리가 민주화되고 나서 한때 잘 나가던 때는 70%의 가정이 신문을 구독했습니다. 거의 아파트의 모든 가구에 신문을 배달. 지금은 이제 아파트 한 라인에 한두 집도 신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렇지만 그게 사람들이 뉴스에 관심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은 종이신문을 보는 대신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끊임없이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 중요한 내가 필요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중요한 뉴스. 나에게 중요한 뉴스. 왜냐하면 뉴스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입제도 바꾸는 게 중요한 뉴스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뉴스입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같은 양평 군민이지만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무지무지 중요한 뉴스인데
그래서 아마 대입제도가 바뀌면 양평군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 이웃에 사는 이제 자녀들을 다 대학을 보낸 다른 양평 군민에게는 그 뉴스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뉴스 가치는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중요한 뉴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론들은 대부분 어떤 언론입니까? 양평 군민들이 사용하는 언론들은 SBS, MBC, KBC나 뭐 TV조선, JTBC, YTN 뭐 이런 것들이고 제가 여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양평에는 어떤 양평 군민들을 위한 언론사들이 어떤 거 있는가를 봤더니 이 정도로 제가 찾았습니다. 뭐 백운신문도 있고 시민의 소리, 양평신문, 토박이신문, 시대저널 이런 신문들은 양평군의 뉴스만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양평 군민들을 위해서. 양평 군민들이 얼마나 이용할까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요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네. 네, 보는 분들도 있고. 예. 자,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예외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지역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들이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자가 1명, 2명. 그래서 조그만 김밥집 매출액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뉴스를 만드는데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언론사들이 양평 지역에 관심을 가질 때는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제 양평 여기는 이제 팔당호가 있으니까 물 때문에 관심을 갖겠죠. 그러면 서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합니까? 양평 군민의 입장을 대변합니까? 뭐 안 물어봐도 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은 누가 대변해 줍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우 예외적이고 왜 이게 제가 예외적이란 말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지역 뉴스가 뭐 국제니 사고니 뭐 정치 이런 것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압도적으로 관심이 많은 뉴스가 되는 이유를 설명을 보면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 미국. 자, 우리랑 비슷하게 살거나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로서 뭐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개선할 때 본보기로 삼는 나라들입니다.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213개인가로 쪼갠 겁니다. 미국을. 이게 지역방송 구역입니다. 법적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방송들은 반드시 지역방송을 해야 돼요. 전국의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정 시간은 지역방송을 중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의 뉴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건 일본의 지역방송국 분포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영국과 독일인데 역시 이 나라들도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위성 방송이 등장하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아무리 땅덩어리가 큰 나라라 하더라도 방송국 하나로 온 국민이 동시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 30년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평에 사시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셨겠지만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저 부산이나 저 목포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방송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드라마 같은 걸 하면 하루 더 늦게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디지털 기술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를 동시에 한 방송국이 전 세계에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방송은 지역 단위로 해라. 지역 방송망입니다. 왜? 지역 방송이 있어야
그 지역의 뉴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론 이제 신문은 당연히 이 지역 단위로 지역 단위 신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언론이라는 것은 전국 단위, 전국의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살든 나는 전국의 뉴스,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는 방송을 들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지역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방송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도까지 갔냐 하면 영국은 지금 땅덩어리가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고요. 그래서 방송 권역도 이렇게 나눴는데 영국의 대표적인 방송은 뭡니까? BBC죠. 예. BBC는 시청료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청자들이 불만이 많은데 시청자들의 가장 커다란 불만 중에 하나는 BBC에 내 지역의 방송이 없다. 내 지역의 뉴스가 없다. 니들이 무슨 다큐멘터리도 잘 만들고 뭐 하는데 그것보다는 당장 우리 지역의 교육이 어떤지 범죄가 어떤지 학교 급식이 어떤지 비가 왔는데 지금 길이 막혔는지 안 자,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 BBC가 그러면 지금 방송을 더 늘리자. 지역 단위로 중소도시 단위로 방송국을 더 늘려서 BBC가 받는 시청료를 가지고 더 작은 소규모 지역 방송 사업자를 만들자.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이 되니까 똑같은 뉴스를 보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마다 또는 지역마다 필요한 뉴스가 다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지역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0개로 방송 시장을 쪼개서 이 210개로 된 각 지역마다 보통 한 10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한 10개의 방송국. 그래서 한 4개, 5개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KBS, MBC 같은 지상파 방송이고 나머지는 군소방송이고 이 방송사들이 치열하게 자기 지역의 뉴스를 찾아서 보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뉴스를 이용하나 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뉴스가 봤더니 지역 텔레비전, 지역 방송 뉴스입니다. 미안하지만 양평은 지역 방송조차도 없죠. 저 춘천 원주만 가도 있는데 양평에는 없습니다. 아예 방송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지금 그 가장 방송 시장 규모가 작은 지역이 지금 인구 6만이 되는 지역에도 방송국이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 인구 2만 정도까지만 돼도 실질적으로 지역 방송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구 11만, 12만은 되는 양평에는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인구 100만이 되는 수원에도 없고요. 인구 200만이 되는 인천에도 없습니다. 있다고는 뭐 하지만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수원 시민, 인천 시민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제 그 주장은 뭐냐면 선진국에서는 자기 지역의 뉴스와 그다음에 자기 지역 밖에서 일어나는 국가적인 뉴스를 잘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미디어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미디어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지역 언론이 없어서 생기는 많은 모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습니까? 누구를 뽑아요? 양평 내 군의원들, 여기 계신 군의원들 뽑죠. 그렇죠? 군수 뽑고 국회의원 뽑고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 뽑는 겁니까? 양평군에 있는 사람들 뽑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평군에 살지는 않지만 뽑는 사람이 아까 나왔던 무슨 도지사 정도. 그다음에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는 전 국민들이 다 똑같은 후보를 두고 경쟁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만 돼도 어떻습니까? 가평군, 남양주군, 저쪽에 원주, 횡성군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아예 뽑을 대상자가 다른 거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양평군 내에서 양평군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뭐 거의 뻔한 답이 나옵니다. 잘 뽑아야 돼요? 잘 못 뽑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잘 뽑아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잘 뽑아야 된다는 것은 자,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냐 필요한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잘 뽑아야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유능한지 아는지도 모르고 뽑는 건 어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뽑아도 됩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뽑지 않았나요? 지난번 선거할 때 꼼꼼하게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지역을 대표할 정말 그 후보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꼼꼼히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뽑으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뽑으라고 누가 챙겨줬는지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재명, 김부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 이재명 저는 충청남도에 사는데 저 사람은 제가 뽑을 사람도 아닌데 텔레비전에서 보면 언론에서 보면 정작 제가 뽑아야 할 충남도지사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경기도지사 얘기만 한다라는 거. 근데 제가 어떻게 잘 뽑을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유권자들에게 선거 홍보물을 보고 선거 홍보물로 가지면 안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선관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 유능한 사람인지 보고 꼼꼼하게 잘 뽑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실천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언론이라는 것을 메커니즘은 무엇이냐? 민주주의 국가, 선진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역 방송도 많이 만들고 지역 언론을 많이 이용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선거는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대표자로 뽑아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뽑을 만한 사람인지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인지 이것을 판단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느냐? 다른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해주느냐?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이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지역 언론이 있긴 있습니다만 중앙 언론, 전국 단위 언론에 치여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광고가 별로 붙질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홈페이지 쭉 6개 신문인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대부분 양평 군청 광고가 있는 언론사들이 대부분이고 한두 개 신문사만 정말 이 지역에 광고를 해야 하는 기업들의 광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언론사들도 기자 숫자를 봤더니 기사를 봤더니 한두 사람이 거의 다 쓴 기사였어요. 그나마 한 70 내지 80%는 군청, 군의회, 시의회, 도에서 보내온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유권자 입장,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정보가 있긴 있지만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뉴스들로 대부분 채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지방 분권을 하고 이주의 시대에서 정착의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사는 곳을 좀 더 살기 좋은 지역,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바꿔야 할 때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봤자 비용만 많이 들고 경쟁력만 떨어지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 사는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의견들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아내서 어떤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는 게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되고 그 소통 창구는 지역의 언론 미디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선진국에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거는 만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이주의 시대, 70년대, 80년대의 모델로 중앙의 언론, 중앙에서 일어난 청와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작 양편 군수가 뭐 하는지 양편 군의회에서 뭘 하는지는 뭘 해도 상관이 없고. 자, 이런 그 시대가 됐는데 이제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시민들이 일일이 직접 자각하고 의식을 깨우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는 많이 있어요. 여기도 6개, 7개나 되지만 매우 부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역 내에서 정보 교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행정 홍보를 하는데 어렵고요. 선거에서 누가 나왔는지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인물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경제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도대체 지금 지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가 경제는 어렵다는데 과연 지역 경제도 정말 어려운지 자영업이 안 된다는데 정말 얼마나 안 되는 건지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점심 먹고 와가지고 양평 여기를 샅샅이 한번 쫙 걸어 다녀봤는데요. 정말 많더라고요. 뭐가요? 식당이. 제가 그 많은 지역, 특히 이런 뭐 읍단위 지역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데 뭐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많았어요. 거의 길거리에 있는 거의 모든 상가들이 거의 식당인 듯, 반 이상은 식당인 듯 했어요. 도대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의 자영업 현실이 어떻고 과연 적정한 자영업 업종이 무엇이고 숫자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소비 패턴이 어떤지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경제는 국가가 결정해 주는 것 같지만 지역 내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지역 내의 그 경제 정보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문화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데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양평 제가 봤더니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정보 교류하기가 별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가서 설문지를 토대로 한 결과를 보면 지역 내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옛날에 신문과 방송도 없던 시절에 100년 전에. 그다음에 지역 내 여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어떤 이슈가 됐을 때 그럼 어떤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사자들이 나서서 이제 머리띠 두르고 군수실 쳐들어가고 뭐 1인 시위하고 해가지고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저 일이 왜 이랬죠?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 사는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때 다시 머리띠 두르고 나오는. 자, 이런 게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여론이 없다라는 거죠. 공론이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역 내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내의 권력 감시. 그래서 언론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권력 감시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해도 못한다고 해야 되고 못하면 더 못한다고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양평 군수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뭘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둘째치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군수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선만 되면 로또입니다.
누구도 와서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챙기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몇몇 오는 사람들 좀 밥 좀 사주고 좀 좋은 관계 유지하고 뭐 좀 광고 좀 주고 하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 내에 우리가 대표자를 뽑은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역할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걸핏 하면은 나오는 자치단체 의원들의 해외 관광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10년 넘게 민선 1기부터 나오던 얘기 지금까지도 계속 나와요.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다음에 이제 지역 내 여러 가지 갈등 타 지역과의 갈등도 있지만 지역 내 갈등 사안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양평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뭐 충남 아산만 하더라도 면단위 지역하고 읍단위 지역하고 신도시 개발 지역하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하고 굉장히 예산이나 뭐 개발을 두고 갈등이 심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려면 누가 해소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상대방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누가 제3자가 나서서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합의를 해줄 수 있는 구조가 지역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론이 하는 역할들인데 그걸 거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는 경쟁력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죠.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는 들어서고 번뜩번뜩한 건물 들어서고 다리는 넓어지고 도로는 넓어지고 하지만 유능한 사람, 젊은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평은 그래도 지금 전원주택이 생기고 서울과 근접이고 뭐 여러 가지 자연환경도 좋고 해서 외지인구들이 도시인구들이 유입되는 상황이지만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실을 정리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언론은 대부분 타 지역의 언론. 근데 타 지역 언론에는 자기 지역사에 관한 뉴스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 관한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는 많지만 주민들은 그런 언론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뉴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은 지역 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언론사는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 괴리되어 있어서 지역 언론사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걸핏하면 사이비 언론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언론은 지역 단위 언론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는 신속하게 뉴스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을 비판하는 그런 지역 언론은 지극히 드물다. 없는 건 아니지만 지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순된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치 분권이 되려면 언론도 분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도 지역 언론과 전국 언론이 균형,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처럼 지역 언론이 전국 언론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한때 대한민국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왜 베스트셀러였어요? 차마다 다 뒷좌석에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값도 비쌌습니다. 10,000원, 20,000원 했었어요. 아직도 이거 차 뒷좌석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시흥에 갔더니 한두 분 계시던데. 자, 그래서 이게 왜 없어졌습니까? 이제 여기 지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모든 길을 다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갖다 버리신 건가요? 아니죠. 내비게이션이 나왔었죠. 이것도 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홈쇼핑에서 다 이거 팔았습니다. 지금도 파나요? 지금 안 팔아요. 왜? 이제 핸드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핸드폰이 더 2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100만 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도로지도 대신 핸드폰을 쓰시나요? 그렇죠. 편리하죠. 왜 편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길을 찾는 과정에서만 본다면 왜 편리한가요? 실시간 또 바른 길을 잘 가르쳐 주죠. 그렇죠? 어떤 길을 잘 가르쳐 줍니까?
바른 길, 빠른 길. 자, 이거는 교장 선생님 방에 있는 세계 지도고, 이거는 교실에 있는 전국 지도고, 이거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지도는 어떤 지도라는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 지도죠. 어떤 차이입니까? 이거는 뭐에 관한 지도예요? 여러분의 지역에 관한 지도. 여기는 양평이 손톱보다도 작게 나왔어요. 여기는 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도보다는 내가 있는 곳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지도이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은 누구예요? 항상 내가 있는 지역. 그럼 여러분들 좋은 내비는 어떤 내비요? 빨리 알려줘야 되고 내가 있는 지역을 좀 더 상세하게 정확히 알려주는 지도가 좋은 지도라는 거예요. 큰 세계 지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도가 아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 뉴스도 언론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신속하게 편리하게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주는 언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후세대들이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제가 여러분들 토론의 배경이 되도록 그 강의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 그 설문지 각자 설문지 기입한 걸 가지고 한번 쭉 돌아가면서 각자 그 말씀을 해보시고 조장께서는 각 항목별로 어떤 항목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그걸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쉬셔도 되고 어쨌든 8시 30분까지 각 조별로 토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그럼 토론 설문지를 일단은 좀 우리가 각 조별 결과를 받을 텐데요. 제가 그 자치분권대학 자, 작년 재작년부터 꽤 많은 지역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그 군의원들께서 이렇게 직접 그 수강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서 경청해 주신 거는 제가 양평군이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 오시면 뭐 앞에 인사만 하고 다른 바쁜 일이 있다고 다 가시곤 했는데 지금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고 또 주민들과 같이 의견들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게 참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평군이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데 정말 훌륭한 리더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다 지역 주민들의 덕인 것 같은데요. 일단 7조 우리 군의원님들부터 좀 그 토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못하셨어요? 네. 그러면 다음 6조로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 주민자치위원장 이금순이고요. 사회는 조장입니다. 네. 저희 토론 설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번, 나에게 양평 지역에 관한 뉴스는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 지금 조원이 6명인데요. 네. 6명 중에 한 분은 매우 중요하다. 네. 이유는 내 고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분이 중요하다. 이유는 매우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요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보통을 한 명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개인 생활에 있어서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나는 양평 지역에 관한 뉴스를 주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두 분이 양평 지역의 언론으로부터, 네. 그 다음에 네 분이 양평 지역의 사람들로부터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하다. 6명 다 전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유는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민의 알 권리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6분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양평 지역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 줄 언론이 필요한가? 6분이 모두 필요하다. 이유는 지역 주민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언론이 반드시 필요한데
서로의 힘을 키우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너무 이게 복잡하게 써가지고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7번째, 양평적인 뉴스를 제공하고 양평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언론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들이 운영해야 하는가? 6분 모두 4번째 일반 지역 주민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바르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현실적이고 순수하고 편향된 보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대표해주는 이러한 일반 지역 주민이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총평은 조별 발표에 대한 총평은 제가 다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쪽 그러면 네. 첫 번째 대한 지역에 대한 뉴스는 대부분 중요하다라는 표시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하다라고 해서 첫 번째 부분을 했었고, 우리 나머지 우리 조원님들은 중요 쪽에 포인트를 맞춰놨습니다. 두 번째 지역에 대한 뉴스를 알고 있는 방법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양평 뉴스 전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향에 내려와서 우리 양평 지역에 신문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월 5천 냈는데 이번에 1,000으로 올라갔더니 6,000원 구독료 내갖고 인터넷도 보지만은 직접 지면을 통해서 시간 날 때마다 빼지 않고 이제 보는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의 언론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계신 분들이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과 그다음에 지역의 우리 옆에 동료, 그다음에 같은 소속된 단체분들의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게 두 분으로 양분되어 있었고요. 세 번째에 있어서 언론 필요한가 부분은 두말할 것 없이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 나와 있었고요. 그 취지는 우리 양평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빠른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언론 매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주된 포커스였습니다. 다섯 번째 나와 있는 대변해 줄 언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민원 등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역에 대한 현안 부분을 가장 빠른 시간에 장애 요소를 찾을 수 있고 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균형과 공존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지역 언론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대변한다는 얘기가 전부였었고요. 또 7번째 나와 있는 권익을 대변해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딱 양분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시민운동가 부분이었는데 특이한 답이 뭐였냐면은 지역의 시민운동가 분들은 공정성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도 의문점이 들지만은 그래서 이제 믿는 부분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일반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 얻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자기 본인 이익이 결국은 전체 이익과 동등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권익 대변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게 저희 조원님들의 공통된 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엔 이제 2조. 네. 2조에 저는 양서민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1번은 나에게 양평지역하는 지수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한 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중요는 4분 하셨고 보통은 중요했습니다. 2번은 양평지역의 언론으로부터가 3분, 양평지역의 사람으로부터가 4분. 3번이 양평 주민, 지역 주민들에게 양평 지역에 관한 뉴스를 알려주는 언론이 필요한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우리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5번은 주민들의 의견이 군종 등에 반영되기 위해 대변할 만한 힘을 언론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떤 생각이나 기준이 논해지거나 어느 각도에서 진행되는 데 따라서 이슈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7번이 양평 지역의 뉴스를 제공하고 양평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언론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들이 운영해야 하는가. 2번이 지역사업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전문적인 언론이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역 수집을 알리고 여론을 행사해 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저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인이면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신뢰성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번 나이의 양평책에 관한 뉴스는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서 매우 중요 두 분 나왔고요. 중요가 이제 네 분인데요. 그 내용이 네 분 쪽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역 사회에서 살려면 적당히 필요 요건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 나는 양평이 지역에 관한 뉴스를 주로 어떻게 알게 되는가. 세 분은 지역 언론이고요. 세 분은 지역 사람들로부터예요. 그다음에 3번 양평 지역 주민들에게 양평 지역에 관한 뉴스를 알려주는 언론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이유는 양평 지역 화합의 기본에는 양평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5번 양평 지역 주민이 권익을 대변해줄 언론이 필요한가? 왜 필요하냐? 공익과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6번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답니다. 네. 그리고 7번 양평 지역이 뉴스를 제공하고 양평 주민이 권익을 대변해주는 언론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들이 운영해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는 다 일반 지역 주민이라고 썼는데 네. 왜 그러냐면 지도층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일본에서 매우 중요한 분 나오셨고 중요 세 분 나오셨고 보통 한 분 나오셨는데 이제 중요는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생활에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사건 모든 뉴스를 또 이렇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신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번은 1번이 세 분, 또 4번이 세 분, 또 기타의 SNS를 통해서 두 분 이렇게 접하신다 그랬고요. 3번은 언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변화하는 그 나날의 상황을 또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분은 영국처럼 그런 지역 방송을 통해서 지역의 뉴스를 잘 알 수 있기 바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생업에 바쁜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지방 정부를 견제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셨고 7번은 지역 시민운동가가 세 분, 일반 지역 주민이 두 분 나왔는데요. 지역 시민운동가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또 뭐 정치인이나 지역 사업가는 이권 개입이 아무래도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중립적인 입장에서 뉴스를 보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지평에서 온 최경래입니다. 먼저 그 1번에 대해서는 그 매우 중요한 네 부분이 하나 얘기 나왔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지역에 대한 발전 사항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양평 지역에 관한 뉴스는 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 두 번째 그 양평 지역에 관한 뉴스를 주로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는데 그 양평 지역 사람들로부터 듣는다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신문사의 그 여러 가지 재정이나 임원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신문을 통해 듣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을 통해 또는 양평 외에 다른 지역에서 듣는 그런 그 지역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양평 지역에 관한 뉴스를 알려주는 언론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뉴스를 알아야 또 지역에 대한 행복감도 느끼고 또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하지 않겠느냐. 네 번째로
양평 지역 주민들이 양평 지역에 대한 관련 뉴스를 알려주는 언론이 필요하냐 했는데 다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또 특히 그 편파 보도나 남을 헐뜯는 그런 점은 하지 말고 그런 점은 좀 아쉽고 공정되고 진실되게 정말로 양평군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작지만 조그만 것부터 즉 지도해 나가는 그런 뉴스가 됐으면 좋겠다. 5번째, 양평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준 언론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6번째, 양평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준 언론이 필요한가? 그 필요 없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7번째, 그 양평 지역의 뉴스를 제공하고 양평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준 언론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좋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번, 4번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번 지역정치인이나 지역사업가는 자기 당착에 와 있는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좀 너무 부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 시민운동가나 일반 지역 주민이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 내용을 잘 전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끝으로 우리 양평군이 지금 50%가 넘는 그런 그 후주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살던 사람들보다 나중에 이주한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인태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영업해서 그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들도 좀 참여를 해서 양평 지역 발전에 대한 일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점점 잠수하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는 이 양평 지역이 그 서울시에서 동양뷰는 그 물부담금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양평의 8당에서 생산되는 물을 지금 평택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거의 서울 시민 1,500만 원에다가 그쪽까지 하면 2천만이 민겨 팔당물을 한수 이국걸 먹고 한강물을 먹고 있는데 모든 멍에는 우리 양평군이 제일 많이 지고 그 다음에 여주 또 이천 이쪽에서 약간 광주 쪽에서 약간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개선되고 정부에서도 좀 깨끗한 물만 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이 좀 심도 있게 다뤄주고 앞으로 좀 이 양평군에 대한 발전 사항에 대해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평군 명덕입니다. 7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는 군 의원님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입니다. 1번, 나에게 양평 지역에 대한 뉴스는 얼마나 중요한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분이 3분, 중요하다는 분이 2분이었습니다. 현재 이유는 현재 뉴스는 양평군이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뉴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의견이 나왔고요. 2번, 나는 양평 지역에 관한 뉴스를 주로 어떻게 알게 되는가는 한 분이 양평 지역의 언론으로부터, 그다음에 3분이 양평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또 기타 페이스북 등 SNS로부터 그렇게 나왔고요. 3번, 양평 지역 주민에게 양평 지역에 관한 뉴스를 알려주는 언론이 필요한가는 필요하다. 현재 지역 언론이 지역 주민에 대한 뉴스를 얻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뉴스를 상세하고 12개 운영이라든가 동부 서부 나눠서 어떤 마을까지의 뉴스를 얻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고요. 5번, 양평 지역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줄 언론이 필요한가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론을 조사하고 모아서 형성돼야 지역민의 권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데 여론을 조사해서 형성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권익을 어떤 건지 대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7번, 양평 지역의 뉴스를 제공하고 양평 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언론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는지는
만장일치로 3번 지역 시민운동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향, 이 아닌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지역민에게 사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등 사실이 아닌 본인의 이익에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민활동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의 판단은 지역 주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역에 관한 뉴스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견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당위, 이래야 된다. 그리고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언론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양평의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지역의 정보를 얻는 이런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양평 지역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특히 지역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언론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들 하시지만 그런 언론이 아직은 존재하지 못하는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언론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7번인데 지금 일반 지역 주민들도 나왔고 지역 시민운동가도 나왔고 정치인이나 사업가는 이제 어느 그룹에서도 지금 선택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언론에 기대하는 역할들을 표출하셨습니다. 정확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게 이제 당위죠. 언론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언론은 없죠. 지금 양평 지역에 앞으로도 있을까? 앞으로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런 진실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자기 지역의 언론을 갖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언론이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없느냐? 왜 이게 없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단계 제가 저에게 강의 시간을 한 번 더 준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게 제 전공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역 주민과 지역 시민운동가가 지역 언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고 정치인이나 사업가는 배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뉴스를 만드는 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지역 언론이 부실한 이유는 돈을 못 벌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일단은 비즈니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실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것은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진실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을 보도하려면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언론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의 언론인들이. 그래서 지금 언론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 지역 뉴스는 필요하긴 하지만 지역 뉴스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언론에서 제공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진실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런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치분권 시대가 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양질의 언론인, 훈련된 언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